A, 질문 많이 듣는 것 중에 SAT 영어로 공부를 하면 IB 영어가 커버가 되냐? 내가 한국어를 선택하면 너무 이게 쉬운 과목 조합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이 예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어를 A로 할 경우, 그러니까 English A, First Language로 선택할 경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페이퍼 1, 페이퍼 2, 그리고 말하기 IO라고 하는 말하기 시험 이 세 과제를 치러야 되는데 페이퍼 1이 지금 보시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티클은 사설, 블로그, 만화, 여행 느낌, 광고 등등 여러 소스에서 나옵니다. 아티클을 분석해서 푸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보이시나요? What purposes might the writer hope to achieve with this article? 이 아티클을 통해 라이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두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또는 2시간 동안 긴 에세이를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아티클을 분석을 잘 해야 되고 어떤 literary devices가 쓰였는지 이 사람이 왜 볼드체로 썼는지 이런 문체로 썼는지 이 그림은 왜 들어갔는지 정말 분석 잘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페이퍼 2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학작품을 2개 이상 배울 것인데 그 문학작품 2개를 베이스로 해서 비교 분석하는 해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SAT 유형의 문제와는 많이 다르죠. IB 영어 공부를 위해 SAT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교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IB 영어 공부를 위해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비슷하게 저는 들립니다. 그에 반해 English B, Second Language로 English를 선택했을 때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nglish B를 선택했을 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 역시 Paper 1, Paper 2 그리고 IO 역시 있는데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English A보다 훨씬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답형 보이죠? A, B, C, D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답할 수 있는 단답형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English B에 나오는 글쓰기, 에세이 쓰기 유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본인의 의견 쓰기예요. 앞에처럼 굉장히 분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피니언 쓰는 글쓰기입니다. 토플 글쓰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말하기 IO 들어가 있고 듣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훨씬 쉬워 보이는데 희한하게 English B가 훨씬 쉬운데 의외로 7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IB는 모든 과목이 7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English B도 꼼꼼히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는 그렇다 치고 English B를 선택했을 때 English A를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적겠죠. 유학 나간 지 1, 2년 밖에 안 됐는데 English A를 선택한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과목 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IB 코리아는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도 코리안도 페이퍼 1, 페이퍼 2로 나누어져 있고 페이퍼 1은 처음 보는 문학작품, 그러니까 학생이 경고받지 않은 문학작품을 보고 분석하는 문제가 출시되고 페이퍼 2는 학교에서 배웠던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한국어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 눈에 지금 제일 잘 보이는 4번 한번 문제 볼게요. 두 작품 이상을 참조하여 은유와 상징의 사용 효과를 비교 대조하고 전체 작품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언어 영역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아직은 후한 과목이라는 것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IB 수학은 어떨까? 우선 IB 수학은 객관식 하나도 없습니다. 꼬아놓은 문제, 틀려라고 꼬아놓은 문제도 없습니다. 제대로 컨셉 이해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도 중요하고 채점되는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만 맞춘다고 해서 점수 그 문제를 맞추는 거 아닙니다. 계산 과정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수학과 비교하자면 차근차근히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IB 과정이 다른 고등교육 과정에 비해 어려운 이유가 각 과목에 아까 그 용어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거 IA, Internal Assessment의 약자인데 이해하기 쉽게 에세이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세이 쓰기가 수학, 과학 모든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약 20%의 점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학인 경우 제가 오른쪽에 그냥 샘플 에세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본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수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센텐스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과정을 A4 10장에서 15장 사이로 써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이거는 힘들어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학, 사회 과목도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한국 고교 과정과 완전 방향이 다르고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tended Essay, Theory of Knowledge, 카스 살펴볼게요. Extended Essay, EE는 사천자 에세이, 거의 대학 졸업 논문 수준입니다. 그리고 TOK는 논리적 글쓰기, 말하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0년 시험 치는 학생까지는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과 IBO로 모두 넘어가는 에세이 쓰기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약간 변화가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말하기 대신에 익스비션 과정 그리고 에세이는 그대로 유지된 포맷으로 진행됩니다. TOK의 변화, TOK 익스비션에 대한 설명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스는 그렇게 부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IB에서 카스는 봉사활동 그리고 교회활동이라 보시면 되는데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 큰 부담 없이 학생이 원하는 거 리플렉션만 잘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E랑 TOK 요거 두 개가 합해져서 3.2, 3.2점, 1점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거의 한 과목에 맞먹게 힘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그냥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이렇게 IB 과정을 열심히 마치면 전 세계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IB 점수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은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고 IB 과정을 선호하지만 다른 점수도 필요한 대학교는 당연히 미국 그리고 영국의 법대, 영국 의대,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는 추가 뭐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메디슨인 경우에는 인턴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IB 과정 중 함께 계획을 세워서 병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IB 파이널 그레이드가 42점 이상이다.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임페리얼 컬리지, LSE, 서울, 서영고 지원 가능합니다. 옥스포드 캠브리지는 점수뿐만이 아니라 인터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어요. 38점에서 41점 사이다.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영국의 티어 1 그룹들, 홍콩, 싱가포르 인기 학과들, 경영, 경제, 엔지니어, 서울은 상위권 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합격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안타깝게도. 35에서 37점은 영국 티어 2. 이 점수도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티어 2 대학 가능하고요. 홍콩 경영, 경제, 과기대, NG 제외한 과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점수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안 됩니다. 지필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IB 과정, 초보자분들이 앞으로 IB 과정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IB 과정이 무엇인지 앞으로 연구하셔야 될 분들, 시작하실 분들, 아니면 아직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IB 관련된 뉴스 또는 유학 관련된 뉴스, 유용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